최근 압구정 로데오의 소형상가 공실률이 0%에 가깝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뜨기 시작한 시발점은 아무래도 F&B 업종들이 큰 못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크 앤 베이크, 아우어 베이커리, 꽁티드 툴레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카페노치드까지 도산공원을 기점으로 2018년도부터 F&B 업종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 SNS상에 많이 노출된 트렌디한 공간들과 색다른 음식들이 MZ세대들 이목을 끌게 되어 상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는 2019년, 2020년 소형상가 공실률이 0% 가까이 유지가 되며 현재 지금까지 웬만한 유명한 가게들은 웨이팅 없이는 방문하기도 어렵고 웨이팅이 없는 가게들은 그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맛있는 밥 한 끼 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압구정 로데오의 부흥은 단기간 내에 된 건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부터 청담도 명품거리가 품고 있던 상권으로서 오렌지족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특색 있는 옷가게나 고급 레스토랑이 많이 즐비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땅값은 평당 1억 원 수준에 많이 웃돌게 되었고 땅값이 오르자 임대료 또한 30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400만 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서 바닥 권리금이 최소 2억에서부터 많게는 5억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집가 상승이 오르는 속도가 임대료를 상승하는 속도보다 더 가팔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어도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크게 다가왔고 이는 결국 상권의 이탈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 사용 확대로 아날로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찾아가는 맛집이 트렌드가 되고 손님들의 발걸음은 점차 줄어들게 되자 압구정 로데오는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바로 인근 신사동에 가로수길이라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되었고요. 가로수길 메인을 기준으로 세로수길이나 나로수길 같은 상권 확장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이태원에 있는 경리단길 같은 새로운 상권들이 발달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새로운 상권들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압구정 로데오를 갈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발걸음이 많이 뜸해졌습니다. 이때 압구정 로데오의 공실률은 30% 이상이 넘어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비워둔 상가들이 매물대로 많이 쌓이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추락한 압구정 로데오가 어떻게 다시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착한 임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씩 비워둘 바에는 임대료를 낮춰서 다시 한번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임대인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임대료를 낮춰 1층의 임대료를 시세 이하 절반으로 낮추게 되면서 강남구청과 함께 상권 활성화 운동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착한 임대 운동으로 인해서 젊은 청업가분들은 낮은 임대료를 쫓아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압구정을 떠나서 가로수길에 자리매김한 임차인들은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자 다시 한번 압구정 로데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마카세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 같은 고급 음식점들이 줄지어 들어오게 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압구정 로데오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로데오는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다 기억을 하겠지만 코로나19 때 시간 제한이라든지 거리 제한 때문에 많이 지친 소비자들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는 시점 때 보복 소비로 돌아서게 되면서 고급 음식점들은 훨씬 더 성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업종들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 2023년 1분기 소형상가의 공실률은 0%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부흥을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지만 가로수길의 젠트리피케이션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압구정 로데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가로수길 기준으로 상권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형성된 상권에 투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오래된 다가구 건물이나 단독주택을 신축 건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신축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의 섭리대로 임대료는 낮아지는 게 정상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게 되고 그 결과 압구정 로데오에서 겪었던 젠트리피케이션이 가로수길에도 적용이 되면서 상권 이탈로 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압구정 로데오 길이 부흥하게 되었죠. 현재 가로수길의 1층의 공실률은 40% 가까이 공실입니다. 가로수길의 터줏대감이었던 자라나 자라홈 매장도 올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가로수길의 메인 길이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게 되자 볼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가로수길을 갈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권의 몰락이라는 이야기는 점차 들리고는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면에 위치한 소형 상가들은 아직까지도 성업을 하고 있어서 골목에 위치한 상가들은 건재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권의 몰락은 너무나도 좀 비관적인 말인 것 같고요. 소형 상가들이나 오피스 수요들이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있는 상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로수길 메인의 공실이 채워지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성행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압구정 로데오의 임대료가 다시 한번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이클을 불러일으킬지가 의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실률이 낮아진 로데오 상권은 2019년도 한 평당 임대료가 19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0년 기준 32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3년 만에 7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임대료를 올리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건물 거래가 성행하였기 때문인데요. 2018년도 평당 1억이었던 건물들은 2022년도, 23년도가 들어서게 되고 평당 2억이 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임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 또다시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상권의 이탈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압구정 로데오뿐만 아니라 가로수길도 3년 만에 임대료가 60% 가까이 상승했고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권 전체가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압구정 거리가 또다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을지 건물 가격들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할지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오랫동안 지속을 될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